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 로스쿨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사실 어, 요즘에 저처럼 이제 로스쿨 입시 관련 일도 조금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좀 비수기거든요. 뭐 딱히 뭐 리트나 이쪽을 하지 않으면 사실 리트가 시작된 이후에나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로스쿨 입시 때가 돼서 이제 원서 쓰거나 이럴 때가 특히 좀 바쁘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은 좀 덜한 편인데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갈까 말까 이걸 이제 한번 입시를 시도해 볼까 말까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뭐 진입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어,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지금 현재 이제 변호사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제가 뭐 이걸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예,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변호사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로스쿨 입시도 점점 매년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 이게 사정을 아시고도 그러시는지 예, 몰라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로스쿨 입시가 매년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인원 자체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리트나 이제 학점 이런 것도 매년 조금씩 정량들이 평균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쉽게 갈 수 있었던 정량인데 요즘에는 그 정도 맞춰서는 로스쿨에 입학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좀 안 좋은 소식은 이제 법 저번에 제가 따로 이제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따로 변협이나 법조계가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을 이제 인식하고 변호사 수를 정말 줄여야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변호사 자격증 취득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스쿨 과정이나 변호사 시험도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요. 그러니까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사실 좋은 것만 바라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변호사 업계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정말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은 더 잘 나가고 좀 이렇게 일이 없거나 일이 좀 힘든 분들은 정말 그 끝이 어딜 정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좀 추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변호사 타이틀을 따면 그 일정 수준 이상의 보장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변호사란 타이틀 그 하나만 가지고는 전혀 보장되는 게 없다. 뭐 이런 거죠. 앞으로 뭐 좀 나아질 것 같냐?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 수는 뭐 그 변호사는 그 사건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지금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지금 뭐 각 지금 분야에 지금 들어간 추세잖아요. 그래서 법 쪽에도 뭐 로톡이나 뭐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금 초입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은 이제 일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요즘 한참 뭐 그 도입되고 있는 AI 이제 이게 어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조언하고 이런 직역에 있는 특히 변호사처럼
이런 직역에 있는 때는 AI가 법률 상담을 다 해준다 잃어버리면 상당한 업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리라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 그 전망이죠. 그래서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향후의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일 답답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들을 때 화가 나는 얘기가 누가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를 좀 변호사 업계가 향후로도 괜찮다는 얘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현실 호도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무변촌이 아직도 많고 어, 뭐 동네마다 병원이 있듯이 큰 병원 말고도 작은 병원이 있듯이 동네 변호사도 필요한 시대 아니냐 뭐 이러면서 아직 변호사들이 동네마다 있는 거 아니니까 아직도 변호사가 돼도 할 일도 많고 변호사 변호사의 전망 자체가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 이 사실은 어 제가 제일 짱나는 얘기가 의사랑 변호사를 비교한 얘기인데,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그 사람 인생에서는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동네에 가깝다고 그분한테 맡기고 싶겠어요? 절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변호사한테 맡기려고 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변호사가 동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사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전관 변호사를 찾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검사 생활을 했다거나 판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능력은 검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들이 제가 뭐 전관 변호사를 뭐 옹호하는 건 아니고 어, 사건을 맡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내가 뭐 소소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돈 벌면 살겠다 어, 이런 어, 베이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감기 환자나 뭐 그런 환자들 뭐 건강 검진 이런 거 하면서 의사들도 사니까 변호사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법률 서비스라는 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상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예,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뭐 누가 그렇게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뭐 무변천 가서 살고 뭐 동네 변호사 하고 뭐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뭐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니고 변호사 제가 지금 느끼는 정도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변호사 일 자체를 못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예. 지금은 그 정도고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본인의 어떤 타이밍이나 본인의 능력치를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정말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이. 그래서 점점 변호사라는 것이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격증, 그러니까 어떤 자격의 하나에 불과하고 뭐 의사처럼 그 일을 계속 내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의사로 생활하는 이런 정말 확고부동한 직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뭐 법무사나 노무사처럼 딱 그냥 어떤 직역이 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변호사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방의 안정성은 그런 직역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너무 뭐 현실을 너무 가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싶은 부분도 없지 않으나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오셔야 기본적으로
어,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언론지상에 나오는 화려한 모습이나 뭐 그런 그 본인들이 귀로 들었던 소문로 들리던 법조인의 모습들만 상상하시고 이 바닥에 들어오시면 정말 실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들 얘기만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것만 또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아, 정말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시고 오시는 게 좋겠다. 그런 기반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진입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 또래 분들이 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직업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아, 이제 좀 변화를 좀 추구하고 싶은데 어, 지금 그만두고 로스쿨을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 기회비용을 냉정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아무 직업도 없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려는 학생들은 도전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볼 수 있는데 이미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가족도 혹시 이렇게 그 가족 그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가족도 계시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본인이 법조인이 꿈이었다라는 그 낭만적인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 지금 이 바닥에 들어오긴 사실은 리스크가 큰 건 사실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그 마음 하나만은 좋게 보고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여서 그분들의 길을 꺾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은 하는데 예, 정말 기회비용을 냉정히 따져보시고 오셔야 돼요. 사실은 어, 지금 그 나이대에서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사회생활 하시고 지금 내 나이쯤 제 나이 그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은 이미 그 분야에서는 기반을 잡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공무원이라고 하시면 이미 승진도 하셨을 거고 사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이제 자기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들인데 음, 이게 또 3년 동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돈을 벌면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기회비용을 따져보시고 내가 그 이걸로 실패하더라도 우리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게 힘들지 않겠다 싶으시면 들어오시는 거고 그게 안 된다 싶으시면 좀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단순히 로스쿨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딱히 내가 법조인이 돼야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로스쿨 입시라는 게 그렇게 뭐 따로 준비할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리트 하나만 보면 뭐 나머지는 뭐 취업 준비랑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취업 준비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취업도 안 되고 딱히 갈 데도 없는데 로스쿨이 이렇게 그 같이 하다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냥 뭐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이런 별 생각 없이 그런 분들은 또 특히나 법조인의 꿈이 딱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때 별로 선행이나 공부도 안 하고 오시죠. 그러니까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도 많은데 보통 이제 그러면 끝이 자퇴입니다. 자퇴. 예. 1학년 마치고 이제 어, 대부분 택하시는 길이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예. 근데 뭐 1년 정도 좋은 경험 해보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 뭔가 그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서 뭐가 공부도 안 되고 되게 방황을 1년 정도 하면 그 사람 인생에 그게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젊었을 때 일 저일 해보고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로스쿨은 그런 경험이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설픈 마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도피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와서 한번 공부나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서는 어, 사실은 이렇게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좀 말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어,
집을 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변호사가 더 이상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직역에 비하면 그 일하는 시간이나 뭐 투자하는, 그러니까 일에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 가성비는 정말 안 좋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일반 직장이나 대기업이나 뭐 그러니까 같은 스펙이면 갈 수 있는 데가 뭐 대기업이나 이럴 정도 갈 수 있는 스펙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 평균적인 연봉이나 그런 건 오히려 뒤처진다고 보이거든요. 뭐, 뭐 공무원하고도 비교해봐도 뭐 안정성은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돈을 목표로 뭐 전문직이니까 벌고 싶다, 전문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러면 예, 의전 가셔서 의사하셔야죠. 예. 그 변호사는 더 이상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닙니다. 뭐 그리고 상위권의 변호사들 중에서 뭐 상위권으로 가면은 많이 벌지 않냐, 뭐 그래도 빅펌 가면 많이 벌지 않냐, 그래봤자 세후 1,000만 원이에요. 예. 그래봤자 1,000만 원이고요. 뭐 정말 뭐 성공해가지고 빅펌 파트너가 돼서 뭐 1년에 뭐 5억씩 번다, 10억씩 번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도 극소수일 뿐더러 사실은 다른 분야 가면은 그 그보다 훨씬 많이 버는 직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돈을 목표로 변호사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돈 벌려면 사업하는 게 제 생각엔 제일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전문직 중에서도 제 생각에 변호사가 돈을 목표로 할 만큼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고요. 어,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일하는 로딩에 비하면 오히려 돈을 못 버는 축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 오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워라벨이 안 돼요. 이 직업이. 그러니까 아예 그 좀 여가나 이런 게 풍부하면 정말 월급이 낮고요. 일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 거의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직업도 뭐 그런 법무법인이나 그런 직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워라밸이 상당히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돈을 뭐 평균적보다 많이 벌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일에 투자하는 시간도 근로 시간도 많아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하시고 오셔야 그래야 이제 실망을 안 하지 않으실까. 뭐 저한테 구체적으로 연봉이 뭐 1년에 얼마 버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버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또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 변화의 각도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직업이든지 그런데 사실은 멘탈이 약하신 분은 변호사 일을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조그만 실수도 그 정말 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변호사 일이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조금 실수할 때마다 싱쿵싱쿵 하거든요. 뭐 기일이나 이런 걸 뭐 깜빡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실수도 있지만 어 그러니까 서면을 쓰다가도 어, 보통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쟁점이나 이런 거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서 나중에 이제 진행하다 보면 아 이거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경우도 꽤 있고 또 일을 잘 했어도 의뢰인 간의 관계에서 또 강하게 얘기하시는 의뢰인들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 성과 냈는데 의뢰인이 만족을 못 한다거나 이래 버리면 또 멘탈적으로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멘탈이 좀 약하거나 이러면 뭐좀 털어내는 게 좀 쉽지 않다, 본인이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어,
일하는데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은 진입하시는데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연결되는 건데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인싸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변호사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중에 하나죠. 예. 어, 같은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제 변호사들끼리도 같이 뭐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또 의뢰인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또 법정 가서 상대편 변호사랑도 싸우기도 하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계속 사람하고 맞부딪히는 직업이고 뭐, 뭐 특히 형사 같은 경우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가면 또 수사관들하고도 또 이렇게 대면해서 막 옥신각신하고 뭐 이렇게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은 아닌데 어,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본인 정말 힘들다. 그러면은 좀 진입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일할 때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건 일할 때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쪽을 좀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로스쿨 생활 그리고 변호사 시험 쪽에서 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도 일하고도 겹치긴 하는데요. 체력이 약하신 분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 공부도 그렇고 로스쿨 생활 자체도 그렇고요. 뭐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뭐 정신력으로 버티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러는데 결국에는 정신력도 체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뭐 요즘에는 정말 뭐 공부 시험보다 죽었다는 소리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전에 이제 사법시험 체제에서 연수원이 있었는데 연수원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시험 보다가 이제 뭐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이제 이 정도로 힘든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로스쿨 체제긴 하지만 공부량 자체는 사실은 전에 했던 사법시험 시절의 연수원하고도 비교될 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몸이 너무 약하시고 이런 분들은 진입을 좀 신중히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요령이 부족하신 분들도 조금 음, 이거는 사실 뭐 닥쳐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본인이 좀 공부를 요령 있게 하시는 편이 아니다. 자기는 정말 무식하게 하는 편이다. 이런 분들은 조금 진입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무식하게 하는 그 투지나 이런 거 높게 사지만 사실은 그 정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로스쿨에서. 그래서 음, 그러니까 공부의 요령이나 이런 게 본인이 좋다, 좋지 않다, 스스로 본인이 공부 요령이 좋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시면 조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것도 뭐 연장선상이긴 한데 공부를 오래 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웬만하면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머리가 아무리 좋고 뛰어난 사람도 어느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좀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공부 머리가 정말 좋아서 시험에 정말 빨리 붙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사법시험 시절에. 근데 저렇게 똑똑한 애가 세상에 있을까 싶은 친구들도 꽤나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 오래 앉아서 나는 뭐 머리가 좋은 편이라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신중하게 진입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하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로스쿨 생활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 자기 페이스를 지키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도 계속 나오고 중간기말 사실은 중간기말 한 학기 두 번이니까 뭐가 많냐 싶지만 하면 시험이고 하면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성과가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을 의식하고 경쟁하는 게 힘들면 사실 이 과정을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페이스로 갈란다. 그냥 어, 나는 내
그 공부의 속도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하려다 이렇게 주변 신경 안 쓰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구체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어, 글 쓰는 거, 글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사실 글 쓰는 것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한 케이스인데 그 이른바 글빨이라고 하죠. 글빨이 잘 안 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뭐 재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잘 몰라도 글로 쓰면 기똥차게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본인은 정말 뭘 써도 잘 안 써지고 뭐 개발세발 쓰게 된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너무 그런 경험 그런 자기 해본 사람으로서 안 해보면 모르긴 하는데 보통 이제 어, 뭐 논술이나 이런 것도 리트 때 하잖아요. 뭐 그런 거에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자긴 잘 안 된다 이러면 어, 진입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글씨로 잘못 써서 그런데 글씨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그 악필들도 시험 붙는데 별 지장은 없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기 못하는 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친구는 꼭 만나야 되고 이런 걸 못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못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음, 공부에 집중 못한다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음, 로스쿨 생활에 성공하기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예. 보통 이제 그 로스쿨 3년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스타일들이. 그러니까 본인은 꼭 해야 된대요. 남들이 보기엔 필수적인 건 아닌데 뭐 제가 여기서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뭐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예, 결국에는 공부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놓을 수 있는 본인이 다 놓을 수 있느냐? 다 지금 내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놓고 공부만 집중할 수 있느냐? 여기 이 물음에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라고 했지만 벌써 30분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지금이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4시가 다 되고 있는데 늘상 이렇게 일을 마치고 이런 걸 좀 만들다 보니까 거의 비몽사몽간에 만들어서 사실은 중간에 바람도 많이 새고 예, 정신없게 만들고 있긴 한데요. 아,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저는 이제 항상 뭘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는 분이라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항상 공부 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모자라지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드리는 편인데 오히려 근데 제가 앞에서 좀 강하게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사실은 몇 번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그 경쟁력 뒤처지는 이런 게 너무 좀 심한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제 생각에는 어, 이걸 다 듣고 나면 난 로스쿨 오지 말아야겠다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내가 이 힘든 과정을 감내하겠다. 그리고 그 생활이 내가 원하는 그 정도 화려한 생활은 아니라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뭐 처음부터 빅펌 가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이런 것만 바라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막상 로스쿨에 들어와서 그게 힘들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집중이 안 돼요 공부에. 예. 그런 분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이나 이쪽 위주로 가르치는 거긴 한데 보통 이제 로스쿨 와서 방황하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게 막상 들어와서 중간 시험 쳐보고 기말 시험 쳐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
그냥 거기서 이제 뭐 속된 말로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상을 로스쿨 와서 힘들 수 있고 현실은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노력하는 사람은 중간에도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어긋남이 있어도 그래도 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에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시간이 이제 한뭐 4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음, 졸음을 참아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